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하의 이야기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덩어리는 완전히 아하방 이야기였어요. 열왕기상하 사가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하고 나서는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며 8절, 9절, 10절 정도로 간단하게 왕들을 소개하더니 아하방 때 가서는 아예 멍석 깔고 주저앉아 한 맺힌 사람처럼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완전히 가운데 토막이 아하방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긴 아합 이야기가 끝났죠? 자, 큰 덩어리가 끝난 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합 스토리가 끝난 뒤 다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짧게는 4절, 5절, 6절 등으로 왕들을 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세요. 유다왕 아마샤 7절로 짧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도 짧게, 유다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스라엘 왕 살룸 짧게. 그렇죠?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모두 짧게. 유다왕 요담, 유다왕 아하스 짧게. 사가가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앞에서 남북을 왔다 갔다 짧게 하다가 갑자기 아합 나오니까 어쩔 줄 모르면서 막 흥분해서 한참을 아합 얘기하다가 이제 할 말 다 했다. 그러고는 또다시 짧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에 대해서는 그토록 길게 얘기하더니 그 이후 왕들은 이렇게 짧게 처리해요. 매우 편협적인 사가의 관점이죠. 그러더니 열왕기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요. 호세아 왕 때의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하 얘기라는 게 솔로몬 이야기 한참 하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얘기 조금 길게 하고 아합 이야기 왕창 하더니 짧게 하더니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하 사가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죠. 6절, 7절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니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는 길게 하고 싶어 하나 하고 보니 아합 얘기는 길게 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아합 얘기는 길게 했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때 열왕기상하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으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가가 남쪽으로 눈을 돌려 내려와요. 그럼 이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인가 보니 이제 18장 보세요. 누가 나오죠? 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부터는 북방 이스라엘 얘기는 하지 않아요. 망했으니까요. 자, 이제 계속 남방 유다 얘기만 합니다. 남방 유다 얘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또 무엇인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결국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 이 남방 유다는 130년을 더 가다가 결국 망하는 스토리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 끝은 망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열왕기상하를 이 세 덩어리로 나누어 간단히 훑어보았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 덩어리는 아합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망하는 이야기였네요. 자, 이렇게 요약하니 전체가 좀 보이시죠? 그런데 이 정도로 스케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덩어리의 이야기 흐름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실 사모님이 그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어성경이 읽어진의 책이 부록에도 있고 극동방송 밴드에도 도표를 올려놓았습니다. 꼭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그림으로 다 그리고 보니 이게 꼭 물고기 같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이야기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갈라진 이후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역사가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으니 그림으로 그리면 꼭 물고기 테두리 모양 같지 않나요? 그래서 새 덩어리의 이야기를 물고기의 머리, 몸통, 꼬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역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과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이고 아합 이야기는 살 많은 몸통 부분이고요. 망하는 이야기는 꼬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열왕기 상하를 정복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새 덩어리로 스케치만 해도 대강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도표까지 있어야 하나? 예언서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에 12권의 예언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예언서거든요. 그나마 이렇게 도표화하여 예언서들까지 언제 발생했는지 이 물고기 그림에 끼워 그려주니 한눈에 왕정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스케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였죠?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쉽습니다. 왜요? 사가의 관점, 이 물고기 그림만 알면 되니까요.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몸통 부분은 아합, 이세벨, 엘리사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짧게 왕들이 이어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130년쯤 더 가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가 꼬리 부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즉 사가가 열왕기 상하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얘기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짧게 실제 역사니까 끼워 넣어 배경 처리한 것이고 열왕기 상하 사가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아합이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이 물고기 그림 확실히 익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말해보도록 해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 물고기 그림만 알면 되니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이고 몸통 부분은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짧게 왕들이 이어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130년쯤 더 가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야기가 꼬리 부분이다. 자, 물고기 그림 어렵지 않겠죠?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표이니 꼭 참조해 주세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물고기 그림, 즉 열왕기하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몸통 부분에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오바댜와 요엘이 활동했고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더 뒤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꼬리 부분 남쪽의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사야가 중심이 되어 미가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중심에 놓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며 예언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에 이 예언서들을 끼워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언서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고기 그림을 정리해 놓고 이제 여기에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머리 부분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에 살 붙이는 작업 하겠습니다.